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지수가 좀 쉬는 날이었죠, 그죠? 어제 이제 급등을 하고, 오늘은 좀 이제 쉬는 날이었는데, 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뭐 지수에게는 뭐, 또 잘 뭐, 횡보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특별하게 할 말이 없고요. 이제 지수 얘기 말고 오늘은 이제 그 조선주 있죠. 그래서 조선주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낮에 조금 일부 했었는데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요. 그래서 조선주하고 이제 조선기자재 이 종목들이 오늘 좀 올랐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전력 부족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왜 나오고 있는지 이런 그 실제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미정현님도 어서 오세요. 네, 검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수원아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경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공부. 또 경제 공부를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종목도 보이겠죠, 그죠? 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개인들이 어떻게 속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는 뭐 그냥 한 번만 볼게요. 네, 오늘 보면. 코스피 지수는 어제 이제 올라왔던 거 이제 그대로 반납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힘이 없이 끝났고, 코스닥은 어제 1.7% 급등하고 오늘은 조금 0.2% 정도 살짝 하락하면서 끝났는데, 그냥 뭐 어제 급등했으니까 오늘 하루 쉬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반등이 이제 어디까지 나왔냐면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급락을 시킬 때 음봉이 요거였는데 요거를 아직 해결하진 않았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요즘에도 계속해서 이제 불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방송 제목이 이거죠. 비관론과 회의론에 빠진 투자자들이 하는 실수, 이 얘기를 해드릴 건데, 지금 이제 개인들이 여전히 이제 분위기가 안 좋죠. 그러니까 주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개인들 분위기가 안 좋은 거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개인들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비관론 그리고 회의론에 빠졌을 때예요. 그때 빠졌을 때가 제일 위험한 이제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 치명적인 실수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손절이겠죠. 손절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자, 아무튼 지금 이제 그 8월 달에도 지수가 한번 급락을 했었고 10월 달에도 이렇게 급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추석 전후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개인들이 이렇게 이거는 개인들이 투매를 한 거예요. 세력들이 뭐 주식을 많이 팔아서라기보다 개인들이 이제 뉴스 보고 이제 무서워서 손절에 동참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죠? 많이 빠졌어요. 네. 지수는 별로 안 빠졌고요. 종목들, 개별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죠. 네. 근데 아무튼 다른 나라들은 안 그랬는데 우리나라만 특히 유독 심하게 이렇게 흔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유독 심하게 하락을 했어요. 왜 그랬냐 이거죠. 하나하나 이제 풀어볼게요. 아무튼 개인들이 이제 비관론에 빠져가지고 주식을 손절했겠죠. 손절을 왜 하겠어요? 비관적이니까 손절을 했겠죠. 비관론하고 회의론은 약간 다릅니다. 이게 주식할 때 잘 아셔야 되는데, 비관론이 뭐예요? 뭐 비자가 뭐 스플 비자 아닐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네. 회의론은요. 회의론은 뭐겠어요? 뭐 말 그대로 그것도 별로 안 좋게 본다는 얘기인데, 비관론은 이제 언제 이제 팽배하냐면 폭락할 때 비관론에 이제 확 잡혀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짙은 안개 아니면 담배 연기, 자욱한 담배 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옛날에 담배를 좀 많이 폈었는데, 담배 그 골방에서 여러 명이서 담배 피우면 진짜 답답합니다. 네. 골초들도 그건 못 견디거든요. 아무튼 되게 답답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갖다가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무서우니까, 비관적이니까. 근데 회의론은 언제 이제 싹이 트냐면, 자, 급락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회의론에 사로잡혀요. 여기에서. 어제 그 제가 충청도 사투리 막 흉내내는 거 그랬는데, 뭐 대거슈 뭐 이러는 거예요. 네. 아유 뭐 가거슈 대거슈 뭐 이런 거 있죠. 네. 가든지 말든지 뭐 이러면서.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충청도가 고향은 아닙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네.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내 알 바 아니다. 올라가겠냐. 이거에 사로잡힌 게 뭐냐면 회의론입니다. 회의론. 회의론자들이 이제 많이 늘어날 때가 그때가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약간 올라왔을 때예요. 네,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언제라고요? 바닥을 그러니까 급락할 때는 비관론에 사로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회의론에 사로잡힐 때는 반등 나오고 이제 뭐예요? 신고가하지는 않고 이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개인들이 회의론에 잡혀 있는 거죠. 그냥 뭐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거겠죠.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왜 해드리려고 하냐면 개인들이 여기서 꼭 실수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 앞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지만 일단은 정신을 이렇게 집중하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정신을 딴 데 팝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실수를 해요. 주식을 사야 되는데 안 사고 그냥 뭐 현금 들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주식을 좀 들고 있으면 좋은데 여기서 매매를 많이 해가지고 다 털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많이 해볼게요. 잠깐만요. 이쪽에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찍어주세요. 화면 잘 보이세요? 잘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이제 그 회의론과 비관론에 사로잡혀 있는데 실제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주식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차트가 이렇게 생겼네요. 잠깐만요. 네. 지금 이걸 보세요. 조선주들이 오늘 급등을 좀 했는데 그 삼성중공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오늘 장중에 12%까지 급등을 했죠. 현재 삼성중공업의 시가총액은 4조 원입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다시 저기 상장했죠, 그죠? 네. 현재 시가총액은 10조 원. 당연히 대형주죠. 오늘 장중에 최대 7%까지 급등했어요. 시가총액이 4조 원 그리고 10조짜리 종목이 하루에 7% 이상 급등한다? 그건 뭐냐면 개별주로 따지면은 상한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현대미포조선 요것도 오늘 급등을 했어요. 5%로 상승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많이는 아닌데 조금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조선기자재주들이죠. 특히 엔진 관련주들, STX 엔진 오늘 장중에 최대 21%까지 급등을 했고, 그리고 14%로 이제 상승 마감했죠. HSD 엔진, 그죠? 이것도 8.9%. 이 정도면 급등 마감이죠. 세진중공업, 네. 대표적인 조선기자재 관련주인데 장중에 최대 9.8%까지 급등하고, 그다음 6%로 마감했어요. 잘 끝났죠, 그죠? 자, 이게 조선기자재, 조선주부터 시작해서 조선기자재 관련주들까지 다 급등을 했는데, 자. 보세요. 조선주가 왜 지금 올라오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거 말고 한국조선해양 이거 갖고 볼까요? 자, 경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 공부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뭐 항상 위기가 오죠. 위기.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왔었고, 그 전에는 미중무역 전쟁, 그 전에는 뭐예요? 예전에 옛날에 외환위기, 금융위기, 남유럽 재정위기, 그죠? 예전에 브렉시트, 그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나 이런 거 떠나서 10년이나 아니면 짧게는 7, 8년에 한 번씩 큰 위기가 한 번씩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위기가 오면 요번에 잘 보셨겠지만 요번에는 이제 코로나였죠, 그죠? 네. 그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경제가 이제 출렁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살리려고 뭐 하겠어요? 돈을 풀어요.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그죠? 네. 유동성을 확대를 시킵니다.
그죠? 여기까지 아시죠? 그죠? 네, 맨날 듣던 얘기니까. 네. 아무튼 위기가 오면 경제가 위험해지니까 그걸 살리려고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펼쳐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위급 상황일 때 뭐 이제 수혈을 하죠. 네, 피를 공급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돼요? 네. 살아나겠죠. 화살표로 표현해 볼게요. 경제가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경제가 좋아지면 자 뭐가 필요하겠어요? 경제가 좋아지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좋아졌으니까 그동안 소비를 못했잖아요. 허리띠를 졸라맸으니까. 근데 경제가 좀 좋아졌어요. 뭐 해야 돼요? 소비를 해야죠.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요즘에는 저녁 방송 제목을 되게 재미없게 하죠. 뭐 비관론과 회의론에 빠진 투자자들이 하는 실수 뭐 이런 걸로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와요. 네. 대신에 내용은 알차게 준비했거든요. 네. 자, 이해되시죠? 네. 뭐 경제가 좋아지니까 소비가 늘어나죠.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보너스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하시는 일이 좀 잘 됐다든지 그죠? 네. 아니 돈이 좀 생겼어요. 뭐 하시겠어요? 주식쟁이는 주식을 사야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 하세요? 뭐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뭐 집안에 좀 필요한 물건도 좀 사시고 그죠? 남자분들은 또 차 좋아하니까 차도 좀 바꿔야 되고 그죠? 여자분들은 또 머리도 해야 되지만 또 뭐 필요하신 거 많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소비를 하려면 자,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즉 제품을 많이 생산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 물건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죠? 네. 생산을 해요.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자, 물건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원자재가 필요하겠죠. 원료. 그죠? 네. 그럼 원료를 사야죠. 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수입도 많이 하겠죠. 그죠?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데 아무튼 원자재를 수입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수입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얘기하고 전체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튼 원자재를 사야 돼요. 그러면 자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죠?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수요와 공급, 그죠? 네. 수요와 공급인데 그게 뭐예요? 물건과 원자재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으니까, 그죠? 당연히 물건값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값도 올라가겠죠. 수입을 많이 하니까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를 실어 나르는 게 뭐겠어요? 운송이죠. 네. 운송. 네. 뭐 비행기를 싣고 나르면은 뭐 비행기를 싣고 나르느냐, 아니면 뭐 배로 싣고 나르느냐, 아니면 차에다 싣고 실어 나르느냐. 하여튼 운송입니다. 그럼 이게 뭐라고 그래요? 운임이라고 하죠. 네. 운임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당연히 오르죠. 물건값이 오르는데 당연히 오르겠죠, 그죠? 왜 오르겠어요? 원자재 값도 올라요.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주문이 많아지니까. 그럼 그걸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직접 가서 갖고 옵니까? 이게 무슨 당근마켓에서 하는 뭐 직거래도 아니고, 그죠? 네. 가서 네, 직거래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네.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운임 이게 들어요. 그냥 뭐냐면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운임도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게 나타나냐면 인플레이션이 살짝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인플레이션이 살짝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왜 올라가겠어요?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그걸 갖고 오는 운임도 늘어나니까 다 먹고 살아야죠. 그죠? 네. 그래서 살짝 가격이 오르니까 거기서 언론에서 그러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큰일 났다. 아직 경제가 회복되기도 전에 인플레이션, 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중고, 삼중고, 사중고를 겪는다. 기업들도 힘들고 개인들도 힘들고 우린 다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자, 아무튼 네. 그래서 물건을 막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제 팔겠죠. 네, 파는데 자,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색깔 조금씩 바꿔가면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올라가냐면, 그럼 이제 물건을 이제 막 이게 뭐냐면 경제가 확실하게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제가 이게 좋아지는 게 한두 달, 2, 3개월 반짝거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마트에서 무슨 반짝 세일하듯이 잠깐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럼 이거를 실어 나르는 운수업자 입장에서는 오늘 조선주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할 거니까 여기만 딱 집어서 얘기할게요. 예, 꽁수님도 어서 오세요. 네. 운수업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경제가 좋아지면서 자꾸 막 주문이 막 늘어나요. 주문이 늘어나니까 뭐 하겠어요? 직원도 뽑아야 돼요. 직원도 뽑아야 되는데 직원이 있으면 직원을 뽑으면 뭐예요? 차가 없는데 그럼 뭐 하겠어요? 육상 운송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뽑겠죠. 어떤 자동차요? 소나타 뽑을까요? 아반떼 뽑을까요? 아니면 큰 화물 트럭 뽑을까요? 못 뽑겠어요. 화물 트럭을 뽑겠죠. 근데 그 화물 트럭이 뽑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별로 실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또 못 뽑겠어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에서는 비행기 주문하겠죠. 비행기, 그죠? 네. 그 다음에 선주들은 못 뽑겠어요. 그렇죠. 배 주문하겠죠. 배. 이해되세요? 이걸 주문한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주문을 하는데 자 이게 이 사람들이 장사꾼인데 계산을 안 하겠어요? 이 비행기, 이 화물 트럭, 그 다음에 이 배가 뭐 화물선이 그게 뭐 1, 2억 하나요? 네, 엄청 비싸요. 비행기는 말할 것도 없고 배도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문한다고 해서 뭐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자동차 제조 공정은 되게 빨라져가지고 승용차는 그냥 주문하면은 뭐 하루 이틀 만에 바로 그냥 페인트 뿌려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 금방 나오죠, 그죠? 네. 근데 배는 안 그래요. 자, 오늘은 조선주니까 배 얘기만 하자고요. 이게 금방 나오니까 주문한다고 오래 걸려. 요즘에는 자동차 부품 없어서 한참 걸리죠. 배는 더 걸려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뽑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분도 꿀꿀한데 그냥 배 한 대 바꿔볼까? 그러면서 유조선이나 무슨 그 큰 컨테이너선을 바꿉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물동량 돌아가는 거 다 확인한 다음에 거시경제를 다 파악한 다음에 선주들이 뭐예요? 배를 주문하는 거예요. 배를 주문하는데 배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겠어요? 석탄이나 이런 광물을 그냥 잔뜩 싣고 다니는 벌크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좋아져요. 그러면 뭘 많이 쓰겠어요? 공장이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원자재는 벌크선에다 싣고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많이 쓰겠죠? 유조선. 그 다음에 가스도 많이 쓰죠? LNG선. 이거 중국에서 이런 거 못 만듭니다. 만들긴 하는데 짝퉁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거 독보적이라고요. LNG선. 그 다음에 뭐겠어요? 물건을 많이 실어 나를 때는 컨테이너에 담아서 팔죠.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이 주문량이 많아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이번 찍어보세요. 네. 그렇죠? 경제가 좋아지니까 그죠? 운임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차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선주들이 이제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물동량을 확인하면 돼요. 물동량. 이게 물건이 얼마만큼 잘 돌아다니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면 경제가 지금 호황기인지 불황기인지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답이 나와요. 뉴스만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근데 요즘에 뉴스라는 거 보셨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수출이 6.25 이후로 최대라면서요. 물건 엄청나게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 뉴스 못 보셨어요? 미국 그 주요 항구에 그죠? 네?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부산 아까 뉴스 나왔는데 부산 신항 있죠. 신항에 보면 컨테이너가 저기 하늘 높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물건 주문은 너무 많은데 실어 나를 배가 없으니까 사람도 없고 배도 없으니까 이 물건이 이게 뭐 빨리빨리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조금 있으면 이제 미국의 최대 소비 시즌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데 네? 그때 크게 세일을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건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팔 게 없으니까
이번에 미국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 때 큰 세일을 못할 것 같다. 그런 소리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물류 대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도 있고 물건도 있어요. 있는데 가격이 비싸도 사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실어나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니까요. 사람도 없고 배도 없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경제가 나쁜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자동차 한 대 뽑으실 때 다 생각하고 뽑지 않으세요? 앞으로 내가 향후 몇 년 동안 이 차를 뭐 끌어야 되는데 앞으로 내 경제 상태가 어떨지가 다 확인한 다음에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세금 다 따져보고 그죠? 네. 그죠? 네. 자동차 그냥 보면서 아우 이거 이쁘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사진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각을 하고 산다고요. 그러면 이제 수천억짜리 막 큰 배를 주문하는 선주들이 그냥 멍 때리면서 하겠냐고요. 11월 달에 카타르 있죠, 카타르. 카타르가 지금 가스, LNG 그 가장 수출 많이 하는 나라인데 LNG에서 그 LNG가 거기가 어디야? 카타르에서 LNG 선한 20척 지금 배 주문 넣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답니다. 어디서 가지고 가겠어요? 중국에서요?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내년에도 지금 대규모 그 주문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지금 는다고요. 그럼 이게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배를 그렇게 지금 계속 주문한다는 얘기는 몇 년 동안 최소한 앞으로 몇 년 동안 경제가 좋을 거란 얘기예요. 물건, 원자재, 가스, 기름,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를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를 주문해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배를 주문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는 장사를 하는 거니까. 지금 딴 사람들은 지금 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하는 분들은 퍼펙트 스톰 온다고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이러고 있어요. 오늘 유튜브 여기 접속 인원 보세요. 사상 최저. 네? 테마주 얘기도 안 해주고 대선주 얘기도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사람이 덜 들어와요. 잘 됐어요. 어중이 떠중이는 다 요번 기회에 다 정리되고 그냥 진짜들만 남으면 돼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제 방송 듣는 분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게 왜 오냐면 개인들 털어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 여기 노란색으로 인플레이션 써놨는데 이거라니까요. 그렇죠. 당연히 물건 값이 오르죠. 네? 코로나 때문에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1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경제가 좋아지니까 슬슬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뉴스 많이 보셨죠? 일본을 닮아가면 안 된다. 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5년, 20년. 그래서 이제 일본처럼 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일본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정확하게 모르시더라고요. 일본 경제의 문제가 뭐였는 줄 아세요? 물가가 안 올라요, 물가가. 물가라는 건요, 너무 안 오르면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올라야지 경제가 성장을 하거든요. 물가가 안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한국은행이나 이제 일본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같은 미국의 FRB도 마찬가지지만 각 세계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하는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가 관리예요. 물가 관리. 돈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저기 조폐청이고요. 물가 관리하는 거라니까 물가 관리. 그러니까 물가 관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화폐 유통량, 화폐 유통 속도, 금리 그런 거 조절하면서 결국 뭐 하는 거냐면 화폐 유통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거를 잘 조절해 가지고 경제가 큰 위기 없이 계속 이제 꾸준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물가 관리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게 중앙은행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역할이 그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퍼펙트 스톰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가라는 게 너무 안 올라도 안 된다니까요. 그걸 관리하려고 지금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할까 말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테이퍼링을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물가가 더 올라가는데요. 이해되세요? 테이퍼링이 뭔데요? 유동성을 축소하는 거잖아요. 금리를 좀 올리면서 그래야지 물가가 인플레이션 약간 억제가 되면서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월급도 오르는 거고 여러분들도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뉴스만 보면서 뉴스 길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 짧은 거 몇 줄 읽고서 퍼펙트 스톰 온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식하면 안 된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대선주는 왜 던지냐고요. 대선주하고 인플레이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요. 이해되세요? 네. 왜 던져요, 이거를. 대선주는 대선주지. 그냥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무조건 조금만 불안하면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다 그러는 거예요.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인플레이션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화폐 돈을 왜 들고 있어요? 물건 들고 있어야죠. 아카시아껌 있죠, 옛날에 그 동전 200원, 300원 하던 거. 진짜 인플레이션일 때는요, 껌을 들고 있는 건 안 거예요. 돈보다는 껌이 난 거예요. 왜냐면 그건 물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냥 최근에 물가가 조금 오르니까 언론에서 인플레이션이라고 난리를 치니까 개인들이 털려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부자들은 뭐예요? 투자하잖아요. 대주문 놓고 수십 척씩 한 번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경제가 좋아질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들이 여기서 속은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장세에서 자 뭘로 바뀐다고요? 실적 장세로 바뀌는 거라니까요. 아니 물건이 많이 팔리면 실적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좋아지잖아요. 그냥 위기가 와서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 돈이 주시장으로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유동성 장세.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살아나서 소비가 늘어나고 물건을 많이 팔고 사고 팔고 해서 그죠? 네.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어요. 뭐겠어요? 실적 장세.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네. 맞죠?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거죠. 자 넘어가는데 진짜 큰 돈 언제 모으는 거냐면 실적 장세에서 벌려요. 유동성 장세는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강아지나 소나 그죠? 네, 다 간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쉽다니까요. 네. 위기가 왔어요. 그럼 주식이 폭등했겠어요? 폭락했겠어요? 위기가 왔다니까요? 그럼 주시장이 폭등해요? 폭락해요? 폭락하죠. 증시가 잘 다 지우고 이제 증시가 이렇게 위기가 왔으니까 폭락했겠죠? 그러면 돈을 확 풀었어요. 전 세계에서 일제히 대통령이랑 총리랑 중앙은행장이 나와서 우리가 경제를 살릴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와 그러면서 올라오는 거야. 돈 푸니까. 그죠? 반등. 그리고 그 돈이 예를 들어 정부에서 자 돈 풀을게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돈이 풀리면서 효과를 보는 데는 정책적인 금리 정책 이런 것들은요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야지 효과가 나타나요. 유동성 장세가 보통 6개월에서 1년 좀 더 가요. 코로나 터진 게 언제인데요? 작년 3월이죠. 1년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서 경제가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유동성 장세고 그러니까 붕 떠 있잖아요. 돈의 힘으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강아지나 소나 다 올라온 거라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뭐예요? 옥석을 가려야죠. 실제로 실적이 좋은 게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지수는 별로 안 올라가도 종목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 차별화돼서 가는 거예요. 차별화 장세라니까요. 실적이 좋은 거는 잘 가고 이제 별로인 것들은 못 가는 거죠. 그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더 유동성 장세보다 이때 실적 장세에서 더 큰 돈이 벌립니다. 진짜 큰 세력들의 돈은 이때 들어와요. 네. 그러면 그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 종목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많은 우리나라가 주린이가 되게 많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주린이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라니까요.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개인들이 다 주식하러 들어왔어요. 20대건 30대건 40대건 저번에 90대도 봤어요. 90대 어르신도 주식하더라고요. 80대도 많이 하시는데 안타까운 거 몰빵들을 하시니까 네, 어르신들이 몰빵 하시면 답이 안 나오는데 아무튼 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주식하신다니까요. 요즘에 유튜브 막 보시면서 네. 제가 가끔씩 막 차트를 일부러 크게 키워드리죠. 크게 왜 그러겠어요. 어르신들 눈 아프실까봐. 실제로 어르신들도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주린이들이 되게 많아졌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별로 못 갔어요. 왜냐하면 중국 옆에 붙어서 중국 편 들다가 약간 소외당했거든요.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런데 보여드릴게요. 미국이랑 친한 나라들은 다 잘 갔다니까요. 자, 일본은 뭐 선진국이니까. 자, 보세요.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 있고 뭐 지금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일본 그 다음에
일본은 뭐 저기 선진국이니까 됐고, 인도 보시죠. 인도 요즘 친하게 지내죠? 아, 신났어요. 부러워 죽겠어요. 안 내려와요. 인도가 지난번에 뭐 코로나 델타 변이 때문에 사람들 엄청나게 죽고 막그 겐지스 강에 막 시체 떠다니는 거 보셨죠? 네, 그래도 갔어요. 호주,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잖아요. 안 내려와요. 하나만 더 볼게요. 대만. 우리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네. 중국한테 먹힌 홍콩. 안타까워 죽겠어요. 홍콩, H지수, 항생지수. 중국 당사자들 본인들도 이러고 있어요. 그냥 올라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지. 버벅버벅. 우리나라 보시면 최근에 좀 괜찮아졌는데 여기 있죠. 여기에서 그냥 거의 아수라장이었어요.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중국 편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중국한테 중국 편을 들었다기보다 뭐 중국한테 하대를 당했죠. 네. 이때 되게 못 갔어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문재인 정부 비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못 갔어요. 중국 쪽에 붙어 있는 바람에. 정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네, 그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못 갔다니까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데, 그죠? 네. 그러면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들보다 우리나라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겠죠. 근데 그 기업들이 요즘에 미친 듯이 수출을 하고 있어요. 대기업 제품만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잘 팔린다잖아요, 지금. 업종 전반적으로 잘 팔린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아까 그것만 보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인도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으며 아직 안 올라간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누가 사겠어요? 세력들이 사야죠. 실적 장세에서 실제로 큰 돈이 벌리거든요. 네.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겠죠. 기관에서도 많이 살 거고 큰 손들도 많이 살 거고. 근데 보니까 주린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동산을 때려잡느라고 코로나 때문에 또 통제를 하는 바람에 너무 자영업하시는 분들 힘들겠지 않습니까? 직장인들도 뭐 그 직장 그만두신 분도 많고,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현상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심하게 흔들린 거예요. 주가는 보시라니까요. 지금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죠? 지수는 요만큼밖에 안 빠졌는데 종목은요 코로나 떨어질 때만큼 빠졌어요. 안 이상하세요? 코로나 때는 이만큼 급락했으니까 종목도 그만큼 빠졌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때 코로나 때 이거 폭락했을 때 개인들 손실이 30에서 40% 정도가 기본 30에서 40% 마이너스. 네, 다시요. 코로나 팬데믹 때 지수가 이만큼 폭락했는데 그때 개인들 손실률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0% 40%에서 심하면 마이너스 60%까지 갔었어요. 근데 최근에 지수가 요만큼밖에 안 빠졌는데 실제 개인들 손실률이 그래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요즘에 개인들 그런 주식 들고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바닥에서 샀는데도 30% 이상 떨어졌어요. 바닥에서 샀는데도. 뭐예요? 과매도지 않습니까? 과매도.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심하겠냐 이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못 갔다니까요. 중국 편들다가. 그리고 주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게 매스미디어죠. 매스미디어 통해 가지고 개인들 불안하게 만들어서 다 뺏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주식을 가져가야 되니까 탈탈탈 턴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뭐라고요? 배 주문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요, 잘 보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심하게 터는지, 배 주문을 많이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자, 보세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 조선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어땠느냐 이거죠. 이게 사실은요, 자, 한국조선해양이 저희만 보유 종목이었어요, 이것도. 근데 5월 달에 이미 급등을 했었어요. 차트를 크게 보셔야 돼요, 이럴 때. 크게 보자고요. 자, 이게요, 2011년 있죠. 2011년 그때가 원자재 가격이 제일 비쌀 때가 여기였어요.
전 세계 원자재 가격 꼭지가 여기였다니까 2011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원자재 가격이 꼭지를 찍을 때까지 계속 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주들은 중장기 투자해도 돼요. 사실은 옛날에 이만큼 갔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지금 꼭지라고 생각하세요? 더 올라갈 겁니다. 슬슬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한국 조선해양이 여기 앞고점 여기 찍을 때 그때 유가가 145달러인가 그랬어요. 140달러 정도예요. 지금은 80달러밖에 안 하잖아요. 이거 15년 지났어요. 15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라왔는데 국제유가는 크게 올라온 게 없잖아요. 아무튼 앞으로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 여태까지 계속 역별로 떨어지다가 방향 틀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방향 언제 틀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틀었었어요. 틀었는데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이다 망한다 그러니까 tum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조선주죠. 그리고 뭐겠어요? 페노션은 이제 대표적인 해상운임, 특히 벌크선이죠. 벌크선이 뭐냐면은 원자재 많이 실어나는 기구예요. 이게 이것도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었는데 수익 많이 냈어요. 작년 말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거는 벌크선 쪽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벌크. 이미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게 종목들을 보면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털린 거예요. 개인들이. 경제 위기 온다고 하니까. 호황기로 들어선 건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에서 이제 소금 개인들은 뭐 한다고요? 손절을 하고 나가든가 아니면 주식을 들고 있는데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차가지고 집어 던져놓고 아유 될 대로 되든지 뭐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어요. 잔소리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지 답답하면 이런 얘기까지 해드리겠습니까? 속지 마시라니까요. 오늘 단타 쳐가지고 3% 5% 네, 수익 내는 것도 좋죠. 그러나 이런 큰 그림을 안 잡고는 절대로 돈 못 벌어요. 절대로 돈 못 번다니까. 저도 다 이런 거 다 치우고 오늘 3% 5%짜리 뭐 단타 쳐가지고 수익 내고 그거 갖고 하루 종일 자랑할 수 있어요. 들어오라고 매일 이런 거 해주겠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뭐 이제 때에 따라서는 재밌겠지만 네?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거를 언론에 속아가지고 털리는 게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게 하나만 더 얘기 끝낼게요. 요즘에 전력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전기 부족하다, 전력 부족하다, 중국 난리 났다. 뭐 다른 나라는 또 막 전기세가 올라서 난리다 막 그런 얘기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전력 부족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게 이 뉴스를 보면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기가 왜 부족하겠어요? 전기를 많이 쓰니까. 말장난이라 생각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오늘 경제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전기가 왜 부족하겠어요? 전기를 많이 쓰니까요. 네? 많이 쓰니까. 전기가 어디서 많이 쓰겠어요? 한여름도 아닌데. 네? 한여름도 아닌데 전기를 왜 많이 쓰겠냐고요. 전기 어디서 많이 써요? 농사 짓는데 전기 별로 안 써요. 이 겨울에 무슨 개인들이 전기를 많이 쓰겠어요. 그렇죠? 어디서 많이 쓰겠어요? 중공업이에요. 중공업, 화학, 그죠? 이런 원자재 가공하거나 그런 시설에서 전기를 되게 많이 써요. 이게 뭐예요? 예. 물건 만든다고 지금 정신 없다는 얘기. 원자재 수입해가지고 뭐 가공해가지고 이제 뚝딱뚝딱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맨날 집 앞에 있는 떡볶이, 그죠? 순댓집 아니면 식당들, 그죠? 네, 아니면 옷가게 이런 거 문 닫는 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걸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자영업자들 힘들게 해서 그런 거고. 예? 근데 저기 LG화학, 금호석유, 그죠? 뭐 아니면 저기 뭐 그런데 큰 공장들 있죠? 네. 고려아연 뭐 이런 회사들, 네. 풍산 이런 회사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죠. 거기 직원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아요?
현대제철, 그죠? 네, 동국제강 이런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 거기랑 거래 안 하니까. 그냥 맨날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뉴스 보면서 그래 경제가 안 좋아 지금은 쉬어야 돼. 그냥 그만 좀 속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준비한 게 이거예요. 전력 부족하다는 얘기가 왜 자꾸 나오겠습니까? 전기를 많이 쓰니까요. 어디에서요? 중공업 원자재 가공하는 데서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은요? 계속 힘들어지겠죠? 중국이 힘든 만큼 우리나라가 더 수익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이 못 만드는 물건을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리고 대신 가격이 좀 비싸죠. 잘 됐잖아요. 가격이 비싸도 팔 수 있어요. 왜냐면 사장님 요즘에 물가 오른 거 아시잖아요. 기름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좀 올려야 되겠어요. 아유 뭐 알았다고 물건이나 달라고 비싸도 사가요 요즘에. 맞죠 그죠? 네, 비싸도 사간다니까요. 가격 올리기 딱 좋고 그럼 가격 인상하면 서민 경제가 뭐 내려앉는다고요? 네. 다 올라요. 내 월급은 안 오르겠어요? 오르게 돼 있어요. 좀 늦게 올라서 그렇지 월급도 올라요. 그 주식은 안 올라요? 그런 게 어딨어요 세상에. 그런 이상한 얘기에 그만 속으시고 전력이 부족하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면 테마주나 찾아보세요. 올해 여름에 갑자기 장마가 끝나버리고 무더위가 찾아와서 순간적으로 전력 부족 수혜주, 블랙아웃 관련주 이런 게 움직였는데 그때 그 종목들이 올라간 크기가 그때 테마주가 좀 가다 말았거든요. 그때 테마주가 가다 말았는데 그때 테마주가 간 거를 우리 동그랑땡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그게 호떡에서 아니면 빈대떡 정도로 이제 피자처럼 큰 판이 벌어질 겁니다. 전력 부족 수혜주들이 지금 급등하려고 테마주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놨어요. 전력 부족 수혜주 테마주들이 이제 급등하려고 준비 많이 해놨어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쭉 얘기해드렸거든요. 앞으로 어떤 게 움직일지. 그 종목들이 지금 차트 만들어 놓은 것도 지금 다 보여드렸어요. 저희 방도 사놓은 게 있어요. 전력 부족 수혜주. 계속 사놓고 있어요 지금. 더 사고 있어요 지금. 이게 현재도 이제 앞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정권 바뀌어도 내년에도 이 테마주가 앞으로 1, 2년 이상 계속 갈 가능성이 커요. 그전에 신재생 에너지 테마주가 왔다면 앞으로는 전력 부족에 대한 그런 관련주들이 테마주가 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정부 정책 주수제 수혜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사놓고 있습니다. 네. 투매가 이제 끝났고 이제 지수가 안정을 찾고 있으니까 테마가 형성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종목들 차트 다 만들어놨어요. 네. 앞으로 이제 전력 부족과 관련된 얘기를 잘 보시고요. 우리 정의원들은 전력 부족 수혜주 추천 나오면 분산 투자 비용 조절 잘 하셔가지고 꼭 매수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가 좀 도움 되셨나요? 네. 경제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좀 쉽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정말 경제 위기가 오면 물건 재고가 남아 돌아서 땡처리합니다. 땡처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려운 경제 용어 안 쓰고 저 쉬운 용어 쓴다고 지금 땡처리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맞죠, 그죠? 정말 경제가 나쁘면 안 좋으면 물건이 남아 돌아서 헐값에 팝니다. 근데 지금은 물건을 실어 나를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현 시장을 잘 파악하시면서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제 방송 끝나고 여기 지금 무소TV에서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이쪽에 들어오셔서 또 얘기를 들으세요. 제가 아까 여쭤봤어요. 오늘 뭐 하실 거냐고. 네. 그랬더니 메타버스 관련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제는 뭐 홍준표 씨과 윤석열 씨 나와가지고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 총 정리를 한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분입니다. 여자분. 네. 홍일점이시죠. 네. 아무튼 정리를 제가 테마주를 되게 잘하세요. 네. 주식도 20년 이상 하셨고 테마주도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 오늘 총정리해 주신다고 하니까 유튜브나 여기 무소TV 들어가서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네, 방송 시간이 좀 짧아져가지고 저도 지금 적응 중이에요. 평상시 1시간 반, 2시간까지 하다가 지금 방송 딱 마치고 나면 40분 정도에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우세요? 아쉬우면 1번 찍어보시고 아니 줄으니까 더 좋다 2번 찍어보시고 네. 어떠세요? 유튜브에는 무소TV 김실장이라고 치시면 돼요.
무소TV 김 실장. 그러면 그 유튜브 채널 나오니까 뭐 들어가서 이제 저기 뭐예요? 구독하시고 하면 돼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여기 보시면 무소TV 김 실장이라고 치시면 여기 나오세요. 네. 여기 맨 밑에 여기 나오네요.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중. 이거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내일이 목요일이죠. 그래서 아까 방송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면 그 여기 뭐예요? 기법 강의 영상이나 이런 것도 최근에 못 올렸는데 따로 또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그 제 채널 있지 않습니까? 무소TV 진검승부.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밑에 기법 강의 영상 예전에 많이 해놨어요. 기초 강의, 고급 강의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있으니까 보세요. 네. 쉬운 것도 있고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네. 아무튼 여기는 시간 짧아요. 15분 좀 긴 것도 있긴 한데 가끔씩 20분, 10분 뭐 그래요. 네. 짧으니까 들어서 많이 들으세요. 네. 나중에 이쪽에다 또 많이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특징주도 좀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최근에는 이제 증시가 투매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멘탈 잡아드린다고 이런 걸 요즘 못 올렸어요. 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메타버스 관련주도 꼭 아셔야 됩니다. 메타버스 테마주가 내년에도 많이 갈 가능성이 커요. 지금은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김 시장이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유튜브 채널도 많이 들어오시고요. 네. 여기 무소TV 진검승부라고 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